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승미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자인데요. 주로 나노 표면과 반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러나 과학책은 아니고요. 소설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소설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 늘 책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하고 하는 재미로 푹 빠져서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제가 단독저서도 쓰고 지금 과학 칼럼도 쓰고 해서 글 쓰는 과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루크 라인하트라는 소설가의 다이스맨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썩 그렇게 유명한 고전은 아닌데요. 이게 1971년에 만들어진 미국 소설가 루크 라인하트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상당한 명작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출판된 지 굉장히 오랜만에 47년 만에야 번역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영미권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누린 작품이고 더군다나 21세기에 더더욱 인기를 많이 누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995년 BBC에서 20세기 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 5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이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연극과 다큐멘터리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려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 컨셉을 따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리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래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요. 컬트의 고전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루크 라인하트의 다이스맨에 나오는 그 생활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그걸 흉내낸 사람들끼리 모여서 카페도 만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에야 번역 소개가 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읽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소개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일단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 하면 다들 좀 처음 생각하시는 게 안 읽었지만 읽은 척 해야 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너무 고상한 책, 읽어도 잘 모르겠는 책 뭐 이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책은 컬트의 고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일단 설정 자체가 재미있는데요. 주인공이 루크 라인하트 박사라는 이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뉴욕에서 개업 중이고 여러 환자들을 인기 있는 의사고요. 여러 환자들을 다 진료하면서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다 잘 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뭐 직장도 좋은데 지루하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늘상 들으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뭐 이런 정도의 권태에 빠져 있던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걸 한번 주사위에 맡겨보자. 자, 다이스맨이라고 할 때 다이스가 주사위잖아요. 그래서 주사위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제목일 텐데요. 제목 그대로 루크 라인하트 박사, 우리의 주인공은 주사위를 던져서 모든 걸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6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1, 2, 3, 4, 5, 6.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지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모든 선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그대로 그냥 하기로 하죠. 이를테면 오늘 아침밥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시시한 결정도 주사위의 결정에 따르고 오늘 주식을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 것인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어느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것 같아 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도 1, 2, 3, 4, 5, 6의 선택권에 집어넣고 무조건 주사위의 결정에 따릅니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루크 라인하트 박사는 점점 특이한 것까지 결정을 주사위에 맡깁니다. 이를테면 아래층에 살던 자기 친구 부인과 친구 몰래 데이트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것까지 결정권에 넣어요.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결과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게 나왔을 때도 그냥 무조건 따른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소설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주사위를 굴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주사위를 굴리는 건 우리가 보통 게임할 때 많이들 하죠. 뭐 벌칙 게임이라든지 누가 아이스크림 사올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거 정할 때 주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루크 라인하트 박사, 즉 이 소설의 저자 이름도 소설책 표지에 보면 루크 라인하트라고 나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저자 이름과 주인공 이름이 같은 경우. 이것도 어쩌면 저자의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잠시 질문은 뒤로 밀어두고 소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루크 라인하트 박사는 점점 많은 일을 주사위에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이 이제 망가지겠죠.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착실한 정신과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주사위를 휙 굴려서 나오는 판단에 따라 주사위님의 결정에 따라서 환자에게 이상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설 중반에 다다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주사위님의 효과를 잘 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신과 의사께서 처방하신 대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사위 굴려서 나오는 대로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정작 해보니까 뭐 별다른 큰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종의 작은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추종자가 불어나고 주사위교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보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네? 이런 걸 했어도 되는구나.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 더 좋은 일이었구나. 내가 잘하는 일도 있었구나. 라고 새로운 자기 자아를 개발하는 일에 사람들이 많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사위교의 신도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주사위를 굴려서 여러 가지 안 해봤던 일들을 하는 것에 해방감을 느끼는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규칙, 이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따라야만 한다. 어떤 법칙과 틀에 딱 가둬지면 사람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죠.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요것만 해야 돼 라고 정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성의 감옥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수많은 팬레터를 받게 되죠. 라인하트 박사님의 말대로 했더니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졌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사위님 만세! 뭐 이런 정도의 팬레터죠. 따라서 이분 루크 라인하트 박사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라는 어떤 기분 좋은 만족감을 느낌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협회에서 호출을 받죠. 그리고 거의 재판 가까운 어떤 신문 비슷한 차가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대답을,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의사들이 물어보죠. 왜 정신과 의사의 프로토콜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답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답을 주고 환자들에게 이상한 처방을 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상한 상태로 불러일으키느냐, 사람들 착하게 살게 해야지 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느냐 라고 묻죠. 거기에 대해서 라인하트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처럼 복잡해진 시대에 단 하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생이 좀 더 길어졌잖아요. 예전에는 60 넘어가면 이제 환갑잔치하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축하 파티를 했지만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잖아요. 60이면 청춘이라고 하죠. 인생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단 하나의 자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대로 어쩌면 그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자아를 많이 개발해가면서 여태까지 잠재되어 있던 어떤 재능들을 다 발현해가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다원적인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가면 같은 것을 쓰고 살아가죠.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직장인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으로서의 제가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촬영하는 책을 소개하는 제가 있고, 집에 가면 뭐 엄마로서의 저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딸로서의 모습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항상 뭔가 정해진 대로, 직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집에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요. 라인하트 박사는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꼭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합니까? 딱 하나의 인격으로만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과연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정말로 정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사위를 이용한 이유를 은근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모든 것은 실제로 따져보면 우연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책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사실 정자와 난자의 결합, 그 수많은 정자 중에 마지막으로 수정에 이르는 것은 딱 하나의 정자죠. 누가 선택될지는 그것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생겨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연한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구가 생겨났으며, 어째서 우리 은하가 생겨났으며, 우리 은하에 이러한 생명체가 생겨났으며, 왜 지구 생명체는 다 대부분 물과 산소를 기반으로 하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계셔서 신의 섭니다 라고 해석을 했었지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잘 모를 때의 이야기고, 결국 과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밝혀진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 전자가 도는 것도 확률로만 알 수 있을 뿐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주의 탄생, 인간의 탄생, 지구의 탄생, 모든 것이 다 우연과 우연의 겹침에서 일어난 것인데, 우리 행동 하나 정도를 주사위, 즉 또 다른 우연이잖아요. 우연에 의해 결정한다 해서 뭐가 그리 대세에 큰 지장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소설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까 주인공의 이름과 저자의 이름이 같았던 것과 루크 라인하트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의 주인공이 루크 라인하트인 이유와도 어쩌면 일맥상통하는데요.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는 단 하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수많은 인격을 모두 다 개발하고 수많은 자아를 다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자의 본명은 루크 라인하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필명이고, 이 저자의 필명을 이용해서 저자의 또 다른 자아가 저자가 창조한 세상이라는 그 소설책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사실 소설이 다 그런 것이지만요. 또한 소설도 특이한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칭 화법과 3인칭 화법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읽다 보면 이거는 나라는 주어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다가도 라인하트 박사는 뭐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어쩌면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를 개발하고 마음껏 표출하면서 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됐던 70년대 미국에서는 아마 약간 그 자유로운 문화, 히피 문화 그쪽이 좀 더 발전했었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었던 듯도 싶고요. 우리나라의 70년대, 60년대는 우리는 이제 잘 살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이 인기 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영미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소설이 비로소 다시 이제 읽히기 시작했는데, 소설에서 표현하는 이제 그 시점이 된 거죠. 뉴욕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럭저럭 살만하고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직장 다 꼬박꼬박 다니는데 왠지 그 허전한 그 권태로움, 이것이 전부인가? 이게 원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뭐 그런 질문들 가끔 하잖아요. 소위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그런 질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저자는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의 자아를 열심히 개발하다가 이제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자아를 지금 개발 중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를 개발해 가면서 표현해 가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는 삶이고 더 좋은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해요. 더러운 거, 위험한 거,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이 세 가지 빼고 그냥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게 인생이 좋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나는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양육의 최종적 목적은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신에게서 독립을 했죠. 약 300년 전에.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제 목적이 있게 인간이 설계됐다라는 개념은 이미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책의 저자, 다이스맨의 저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과학자들도 많은 과학들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화에는 의도도 목적도 없다. 결국에는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다. 그 결과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그 훌륭함과 복잡함이 바로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을 증명해 주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책인데요. 깔깔깔 웃으시면서 읽으실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의도와 목적과 규칙인가? 아니면 우연들의 겹침과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개발하는 여러 자아를 발견해내는 그런 것이 과연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좋아해서 제가 요즘에 출판한 에세이집에서도 이 책을 다뤘었어요. 맨 마지막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이 에세이집 마지막에 있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영화 얘기로 이제 서두를 시작했거든요. 다이스맨을 풀어가면서 어떤 영화인지는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뭔가 궁금증을 남겨야 왠지 책을 사보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이스맨 읽으시고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컬트 소설의 고전이라고 알려진 루크 라인하트의 다이스맨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혹시 있으면 과학책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 읽는 대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책 많이 읽으세요. 감사합니다.